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세미나 벌써 마지막 섹션입니다. 우리 아동상담 전문가 김우현 박사님 마지막 섹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김우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아동학대 요즘 정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놀랄 만큼의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아동학대와 훈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나가보면 부모님들이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앙케이트를 받는데 거기에 적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서 좀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훈육법 뭐죠? 네, 맞습니다. 사랑의 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랑의 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우리는 사랑의 매를 한다 이러면 뭐 당장 원장님들 같으면은 수갑 차고 그 다음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의 거의 80%는 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매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매는 전통적인 훈육 방법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답을 잘 못 찾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던 방식하고 저희 세대가 아이들을 기르는 거랑 또 젊은 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이게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태도가 너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아마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기는 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혹은 나에게 딱 맞는 게 어떤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무는 아이가 있어요. 깨무는 아이. 다른 아이를 딱 깨물어서 예를 들면 피가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그런 아이들을? 대략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왜 그랬어? 다른 아이들은 깨무는 거 아니야. 깨물면 안 돼. 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아이에게 좀 당황스럽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심리나 상담 이야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감정 읽어주기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네가 화가 나서 그랬구나, 네가 속상해서 그랬구나 라고 아이의 좀 감정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좀 타이르듯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아마 어디서 들어보셨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같이 화가 나니까 너 깨물었지? 너도 한번 깨물려봐. 니도 깨물려봐야 정신이 들지? 대략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세 가지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자, 이거를 다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통적인 훈육 방법이 사라진 그 자리를 어떤 훈육법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과학적인 훈육법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과학적인 훈육 방법이 도대체 뭔데?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주면
저는 이제 거기서 행동과학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행동과학에 기반한 훈육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동과학의 입장에서 지금 이 깨무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해봐 이러면, 행동과학의 기본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극, 반응, 보상이에요. 자, 자극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꽁 하고 한 대 때리는 거야. 그럼 때린 사람은 어때요? 아프죠? 그러니까 때리는 건 뭐예요? 자극. 맞는 거는 뭐예요?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왜 때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표현이 잘 안 돼서, 혹은 내가 화가 나서 어떤 나의 감정을, 혹은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갔으니까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뭐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죠? 보상을 위해서입니다. 보상. 모든 인간의 행위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깨무는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나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깨물었다고 한다면, 관심은 뭐예요? 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무는 행위는 자극,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막 아파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그런 하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반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관심, 보상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깨무는 아이가 관심을 얻기 위해서 깨물었단 말이에요. 그 관심은 보상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야 너도 한번 깨물려봐, 너도 좀 깨물어서 아파봐야 너도 좀 정신 차리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다 보상이에요. 왜?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관심이고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아이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알고 보게 되면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좀 과학적인 훈육 방법을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교육도 좀 받아봐야 되고, 또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체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섹션까지 모두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아니죠? 우리 네. 정리해야 되죠? 정리를 네. 한번 해야죠. 예, 김 박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랑의 매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우리 그 과학적 훈육법. 훈육법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의 훈육을 빙자한 체벌, 그리고 그걸로 인한 아동들의 사망, 상해, 이런, 정말 듣지 않았으면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훈육 체계를, 크게는 각 사회, 우리 국가적으로, 또 작게는 그것이 적용돼서 우리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훈육법을 좀 시스템화해보자, 혹은 매뉴얼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에서 듣는데,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먼저 좀 해주셔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도 네. 있었고, 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네. 선생님들의 입장도 있었고, 근데 아마도 가장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하나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식, 문화,
이것이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갖고는 아무리 법이 바뀌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우리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측면이 네.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아무리 문화와 정신이 잘 굴러간다 할지라도 제도가 또 허술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없는 것 채워줄 수가 같아요. 없죠. 네. 예.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사랑과 훈육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라든가 또 아이에 대해서 사랑은 또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훈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사랑의 매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요 며칠 전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그 체벌을 하는 것이 그 선수의 기량을 예를 들면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체벌이 정말 실제로 그 선수들의 그걸 기량을 늘려줄 것인가? 그 마찬가지 관점이 우리 뿌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이 아이가 바르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뿌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직도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아, 예.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우리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들도 보통 뭐 많아야 둘,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 가족 문화를 전수하는 것도 약한 데다가 또 하나뿐인 애를 이렇게 훈육하는 방법도 배울 기회도 없는 데다가 또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빗나가는 사랑으로 많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이 훈육에 관한 거를 좀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최소한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어떠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훈육을 하는 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훈육이 뭐예요? 결국 아이를 바르게 키워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강한, 그쵸?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직 부모도 약하고 우리 사회의 허용도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아메바처럼 한계가 없고, 그래서 이 훈육이라고 하는 걸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단순히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체제 자체가 이런 것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 박사님은 그 현장에서 이런 이제 연구하시고 교육하시면서 그런 분위기에 대한 어떤 사회 변화의 감지 뭐 이런 걸 좀 느끼신 게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발제하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상담이나 교육을 했을 때 계속 가장 마지막에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훈육을 하면 좋은 거냐, 또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리퀘스트가 많은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로 이어지는 그러겠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울타리를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직장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처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고는 이 전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신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딱 요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은 버리려고 오고 단절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기준점은 안 그렇죠. 써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좀 옛날 방식도 좀 써보기도 하고, 체벌도 네, 좀 해보고. 또 그러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유튜브도 보고. 근데 그거 보고 이제 한번 또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 정말 이 방향이 내가 지금 맞는 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계속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결에 아이들이 커버리기도 해.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다들 다시 태어나면 잘할 엄마가 것 잘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태어납니까? 언제 다시 또 태어나요? 언제 엄마가 돼요? 한 번밖에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맞습니다. 제가요, 요즘 이제 그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절대 애들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절대 나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애들 키워보셨죠? 키우면서 애가 열받게 하면 나가! 그런 소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안 됩니다. 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말은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습을 못 해요. 엄마 아빠들이 애한테 나가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더 걱정을 해, 나가고 나면. 왜냐하면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 체면이 안 서. 그렇다고 해서 안 찾으려니 얘가 또 나가서 정말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네. 이런 것부터가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0년 비영리 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세미나를 마련을 했는데요. 세미나의 마련의 그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어떤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혼란이 되고 사실 가정에 지금 이제 사회가 가정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경찰이 아동폭력에 대해 손을 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찰은 그냥 보호해야 되는 거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기를 막 강제로 분리시켜 놓고 이 지경까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응의 기준점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그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정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또 우리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국가의 어떤 그 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제 그 네 분의 발제 듣고 마지막 지금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총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김 박사님 몫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일단 저희 그 세미나가 발제가 굉장히 저는 균형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법과 경찰 제도라고 하는 그거를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하나로는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보고 듣고 경험한 부분들 실제 사례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나 제도가 그것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미나에서 너무나 잘 보여준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좀 정리가 돼서 이 우리 사회가 한번 다시 이렇게 의식이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발화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동활동 지원사업 세미나 오늘 이렇게 5분의 패널께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